광자력 연구소에 도착한 코우지는 곧장 마징가 제트에 오버홀을 요청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험난한 싸움을 계속해온 기체 각부엔 데미지가 축적되어 있어 기체를 분해하여 손상된 파츠를 전부 교체하려면 사흘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듯한 강한 진동이 연구소를 뒤흔든다. 오늘만 벌써 7번째라는 이 진동의 진원지는 바로 제7경납고였다. 제7경납고라면 분명 마징가의 프로토타입이 들어있다는, 내부는 결코 개방된 적이 없는 장소였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마징가의 프로토타입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유미 교수는 그것은 카부토 박사님이 엄중하게 봉인해 놓았기 때문에 움직일 리 없다며, 그 증거로 10수년 전에 폭주사고 이래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방금의 진동은 무엇이며 저 안에 있는 것은 정말로 마징가의 프로토타입인 것일까? 이때 모리모리 박사가 들어와 부탁할 게 있다며 코우지를 어디론가 데려간다. 브레인 콘도로와 닮은 이 전투기는 모리 박사와 유미 교수가 개발한 기체로, 모리모리 박사가 코우지를 찾은 건 이 신형기의 최종 테스트를 도와줬으면 했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때 광자력 연구소의 경보음이 울리며 극동지부로부터 일본 각지의 기계소와 전투수 군단이 출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건 지난번과 동일한 패턴. 그렇다면 목표는 이곳일 수도 있었다. 이에 유미 교수는 곧바로 비상 경계 태세를 취하는데, 그때였다. 한기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연구소에 접근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오고, 식별 결과 그 기체는 그레이트 마징가로 판명된다. 그레이트 마징가라면 이골 장관이 테치아를 원군으로 보내준 것인가? 하지만 극동지부로부터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었는데, 이때 제7경납고에선 또다시 강한 진동이 느껴진다. 유미 교수는 일단 일시적으로 경계태세를 해제해 테치아를 맞아들이기로 한다. 그런데 유미 교수가 그레이트 마징가로 연락을 취하는 순간, 그레이트 마징가 외에도 다수의 정체불명의 반응이 감지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또 다른 그레이트 마징가로 그 숫자는 무려 9기나 되었다. 혹시 이것이 마징가 양산 계획의 기체들인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때 비행요새 구호를 타고 브로켄이 나타난다. 닥터 헬은 BF단과의 거래를 통해 양산형 그레이트의 설계도를 손에 넣고 마침내 이를 완성시켰다. 이에 브로켄은 의기양양하게 광자력 연구소가 최후를 맞이할 때가 왔다 말하는데, 이로써 카부토 박사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레이트 마징가가 9기나 있으니 광자력 연구소와 마징가를 박살내는 것 따윈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브로켄은 그것만으로는 아수라 남작의 원통함을 풀 수 없다며 코우지를 마징가와 함께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그렇게만 한다면 연구소 직원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코우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브로켄의 말을 신뢰할 수는 없었지만 마징가로 출격하면 시간을 벌 수 있어 그 사이 다른 사람들은 도망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분명 론도벨이 이곳으로 와줄 거라 믿었기에 코우지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서려는데, 그때였다. 거대한 괴성과 함께 제7경납고에서 광자력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고 곧이어 황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온다. 그 순간 유미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거기엔 아직 파일더가 장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데, 황제, 파일더라면 설마 방금 전 신형 전투기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때 또다시 괴성과 함께 광자력 에너지가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는데, 설마 그것은 그레이트 마징가가 악의 하수인이 된 것을 감지하기라도 한 것인가? 유미 교수는 다급히 황제가 폭주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어떻게든 황제를 막으라고 말한다. 파일더가 없는 상태에 저것은 마징가가 아닌 마신이었다. 최초 기동 당시 광자력 반응로를 폭주시켜 코우지의 양친을 그 폭발에 휘말리게 만들었으며, 제어 불가능한 힘을 발휘해 카부토 주조 박사에 의해 봉인된 공포의 마신. 그럼에도 10여 년의 시간을 거쳐 자기 재생과 진화를 거듭하며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궁극의 마신으로 거듭난 존재.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 카부토 코우지뿐이었다. 코우지는 설령 그 황제가 마신이라도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라면 사람의 두뇌와 마음이 더해졌을 때는 마신이 아닌 마징가가 될 거라며, 유미 교수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황제의 폭주를 막기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간다.
마침내 출격에 성공한 마진 카이저. 유미 교수가 만든 카이저 파일더와 코우지 덕분에 폭주가 가라앉은 건지, 아니면 카부토 주조 박사가 미리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은 건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광자력 반응로 및 엔진은 정상 작동이 확인되며 출력 또한 안정되어 있었다. 브로켄은 새로운 마징가의 등장에 잠시 동요하지만 곧 냉소적으로 태도를 바꾸며 이제 와서 하나 늘어난 것 정도로는 전황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그러나 코우지는 마징카이저야말로 제트의 생명과 역할을 이어받은 진정한 마징가라며 악마를 멸망시키기 위한 정의의 마신왕제의 힘을 뽐내기 시작한다. 마징카이저 앞에선 그레이트 마징가조차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압도적인 힘으로 한 기씩 차례대로 쓰러뜨리던 그때 닥터엘마저 이곳의 모습을 나타낸다. 奴らめいつの間に完成させおったのだ新しいマジンガーを 닥터엘의 등장과 함께 전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닥터엘은 처음부터 광자력 연구소를 타깃으로 삼아 최후를 장식하는 데 어울리는 상대를 준비해왔는데, 그것은 최강의 기계수 하리뷴과 아수라 남작의 모습을 한 기계수 제트파이어였다. 아무리 마징카이저라 해도 저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 광자력 연구소를 방어하며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코우지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연구소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게 시간을 벌려고 하는데, 그때였다. 카이저가 갑자기 진동하며 하늘에서부터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징게타 로보였다. 방금 전 징게타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그걸 멈추기 위해 게타팀은 징게타에 탑승했는데 결국 게타의 힘에 이끌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마치 마징카이저가 징게타를 부른 것만 같은 기묘한 상황. 그리고 곧이어 마징카이저와 징게타가 강렬하게 공명하기 시작하며 카이저는 순간적으로 오버파워를 내는 마징파워 모드가 기동하는데, 징게타는 마치 마징카이저와 함께 싸우라고 외치는 것만 같았다. 신과 악마, 그 양쪽의 힘을 손에 쥔 두 머신의 힘을 당해낼 자는 없었다. 결국 닥터엘은 게타와 마징가에 의해 쓰러지게 되고, 곧이어 고라운 부대도 도착. 닥터엘의 계획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전투가 끝나고 마징카이저의 수용도 무사히 완료되었다. 다행히 카이저의 상태는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징게타로보와 마찬가지로 인류에게 분에 넘치는 물건일지도 모르는 마징카이저. 만약 그레이트 마징가만이 아니라 마징카이저까지 놈들에게 빼앗긴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다시 봉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코우지는 앞으로의 싸움은 인류의 존망을 건 싸움이 될 거라며 젠트라디나 우주괴수 같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상대와 싸우기 위해 마징카이저를 타기로 결심한다. 한편 패배한 닥터엘에게 마쿠베로부터 뜻밖의 통신이 들어온다. 이는 지난번 거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닥터엘은 순간 의아했지만 곧 회선을 열라고 지시한다.